그냥 이 큰 도로 사이로 여기를 바깥 외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리라고 안쪽 학교 라인을 내리라고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애초에 여기가 거의 섬이죠, 섬. 바깥으로 나가려면 머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어렵죠.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어 배우기 필요가 없으니까. 중앙대학교 다빈치 캠퍼스가 위치한 안성시 대덕면 내리. 도로 하나를 경계로 다른 풍경이 이어진다. 대덕면 인구 2만 명 중 약 3천 명은 고려인이다. 다문화 국가 기준인 이주 배경 인구 5%를 훨씬 웃돈다. 저도 입학해서 이거를 왜 내리 외리라고 나누지 했는데 막상 이제 도로명을 보면 주소지는 다 내리거든요. 내리랑 외리랑 이렇게 나눠지는 게 그냥 이 큰 도로를 두고 그냥 내리를 안내자 해서 그냥 이제 학교 주변 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외리를 그냥 바깥 쪽의 지역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음속에 지도를 그려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년 전에는 일단 외국인이라고 하면 거의 중국어 이렇게만 들려서 조선족이거나 중국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최근에 제 기억에는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고려인 분들이 많아진 것 같거든요. 1864년 조선인이 최초로 러시아 연해주에 이주한 후 이들은 조선 말부터 한인 사회를 일궈가다 이주 70여 년 만에 스탈린 정권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민의 후손은 다시 대한민국의 이주민이 된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연해주 그 지역으로 이주한 지 올해 160년 되었습니다. 소련이 생겼을 때 일본이랑 러시아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연해주 남쪽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 중에서도 스파이 같은 사람들 있을까봐 소련 당국들은 고려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족들 이렇게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고려인들은 곳곳에서 살고 있지만 주로 경기도, 춘천남도, 그 외에는 광주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면적 면에서 볼 때 아주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높은 비율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공동체도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시면 완전히 러시아타운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언어 장벽이 고려인 아이들에게부터 세워져 있다. 저희 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린이면 누구나 초등학생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센터입니다. 저희가 돌봄 시간 연장 아동까지 28명인데 그중에 26명이 이주 아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친구들이 2명 이용하고 있어서 총 2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어를 사용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단체 수업이나 공동 수업이 전혀 되질 않아요. 언어죠, 언어. 언어만 좀 잘 통해도 아이들이 지금 왜 슬퍼하는지, 왜 싸웠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보면은 몰라요, 사실. 얘가 싸운 건 알겠어. 싸운 건 알겠는데 왜 싸웠지? 왜 슬퍼하지? 왜 힘들어하지?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애들이 슬퍼하고 힘들 때는 자신 모국어가 튀어나와요, 솔직히. 얘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데? 난 그 무슨 말인지 난 파치무밖에 몰라. 파치무. 왜 세 개? 안성시와 교육 현장 모두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내리에 위치한 기역초등학교, 다문화정책학교로 지정돼 별도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약 89% 정도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고 이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커서 이 아이들이랑 일반적인 한국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학교들이랑 다르게 저희는 국어 수업 같은 경우 수준별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 3단계,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국어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문화예술 활동들을 많이 적용해서 예를 들면 동요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익히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악기 연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나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보충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역초등학교에서 한국어에 능숙한 아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벗어나면은 한국어를 사용할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무리 이제 한국어 교실에서 생활 한국어를 배우더라도 교실을 벗어나면은 그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20명인 교실에서 최소한 5명만 다문화 학생이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이 옆에 친구랑 또는 선생님이랑 말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이제 익혀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그냥 친구랑 얘기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예를 들어 미국의 LA 한인타운처럼 굳이 내가 여기서 한국어를 배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벗어나면은 다 러시아말로 소통이 다 되고, 심지어 과학의 간판도 러시아말로 되어 있고, 러시아어를 쓰는 분이 운영하는 가게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자기가 사는 생활 환경 안에 한국어를 쓸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학생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자기 생활 환경이 좁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넓어지니까 그때는 한국어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겠지만, 아직 중등 고등 교육에서는 정착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많이 다른 길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학업의 의지를 좀 잃는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가거나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공교육을 벗어난 청소년들은 한국어 교육 전문대안학교를 택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에서 제가 저밖에 외국인 분들이 없었어요. 한국 학교에는 좀 힘들어서 로드말 다니고 됐어요.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도 잘 안 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오는 고등학교 진학 문제도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고등학교까지는 좀 많이들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내신 성적도 좀 받기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된다는 위압감이 고학년들한테 지금 있어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게 다 한국어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안 할래. 이미 초등학교 2학년생, 3학년생 그 학생들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것이 모어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어가 러시아어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면서 공부도 필요하고 한국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교육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받아지. 늦었지? 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인이 포함된 외국인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일반 학생보다 약 3배 높다. 대학 진학률도 한국보다 31%포인트 낮다. 다문화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로 나타났다.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언어 장벽을 가리키고 있다. Нет, их просто не заставляют, они не ходить месяцами в школу. 그냥 자요. 그냥 자요? 네. 핸드폰 넣고 그냥 자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르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없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 마을을 떠나겠죠. 직업을 찾아서. 성장하기까지 그러면 그 좋은 직업, 그들이 원하는 직업, 액수 떠나서 갖게 해주려면 국적을 일단은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다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자퇴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갈까 저도 고민스러워요. 언어 장벽에 둘러싸인 고려인은 점점 더 고립되고 만다. 공장 단지를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기 어렵다. 굳이 내가 학교 가서 뭐 배워서 뭘 할 건지 약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고려인들 많이 한국에 들어와서 3D 작업 많이 하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언어 거의 쓸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한국어를 몰라도 굉장히 편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리미트가 있어요. 왜냐면 뭐 한국어도 배우지 않고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관심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당연히 프로모션이 이제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언어예요. 언어 분화 이게 없다 보니까 꿈이 없어서 그냥 문제예요. 스무 살 넘었을 때 그냥 원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막 생각하고. 그렇기에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한국 문화에 적응할 시간과 여유다. 고린 사람들은 그거 필요해요. 모티베이션이 필요해요. 누가 어떤 사람을 그 example 보여줘야 그러면 따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있다는 이유가 언어도 모르고 문화를 잘도 모르고 노력하지도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 성공하고 싶으면 한국에 편하게 살고 싶으면 일단 언어, 문화 이런 거를 다 일단 알아야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모르면 어떡해요? 친구도 사귈 수가 없잖아요. 한국 친구.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지금 독일에 살고 있어요. 그분이 어머니가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 민족 사람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러시아 땅에서 살았지만은 독일 자부심 같은 독일 사고방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는 지금 독일에 가서 그런 교육을 또 받고 몇 개월 동안 지원금 같은 것도 받고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부를 다 잘 키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교적 빨리 독일 사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내일 뭐 먹을까 생각 없이 집중적으로 독일어 배웠잖아요. 오사마의 자기 뭐라고 생각하고 한국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한국에서 살기가 조금 힘들어요. 언어를 배우면 문화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간단한 것부터 생각을 하면은 인사부터 우리는 뭐 이제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제스처가 있잖아요. 영어 마찬가지 hello 하고 제스처도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언어에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고려인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똑같아요. 한국어 이게 입으로 이렇게 내가 대화를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 아니라 한국어 배우면서 문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뺄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냥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버리고 그게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처음에 저도 한국에 왔을 때 2024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대한민국. 우리는 고려인의 또 고려인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다. 내리와 외리, 우리의 마음속 지도는 도로를 두고 갈라졌다. 우리 사이엔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인상이 참 좋아. 얘들아 어디 전쟁터 나가니? 선생님 어디 봐요? 여기 어디 봐요? 아무 데나 괜찮아요. 아무 데나 봐. 여기. 똑같아. 선생님 저기 가운데.